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상 모든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죠. 모든 항목을 급여로 돌리겠다. 보험 적용시키겠다. 이게 바로 문재인 케어입니다. 발표가 되고 나서 뭐 기대와 우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네, 저희가 8월 9일 날 발표된 이후에 이틀 후인 8월 11일 날 조사를 했는데요. 예.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치료 관련 모든 의료 서비스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 수요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한편에서는 국가 재정이나 개인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물었는데요. 생각하십니까? 보기가 4개였습니다. 예. 첫 번째,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 조달도 가능할 것이다. 2번,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다. 3번, 대책에 공감하지 않지만 재원 조달은 가능할 것이다. 4번, 대책에 공감하지 않고 재원 조달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취지에 공감하는가라는 한 축과 그러면 현실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한 축, 취지와 현실성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어보신 거군요. 네.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 조달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두 가지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0.4%로 가장 높았고요. 예.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36.2%로 오차 범위 내에서 그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 4.2%포인트 낮았고요. 다음이 대책에 공감하지 않고 재원 조달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두 가지 모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14.1%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대책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재원 조달은 가능할 것이다. 3.4%로 소수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에도 공감하고 재원 조달도 가능할 거다. 둘 다 장밋빛으로 본 분은 40.4%. 네.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36.2%. 합쳐보면 취지에 공감한다가 76.6%. 네. 예. 하지만 재원 조달 가능성만 또 따로 보면 50.3%가 우려. 네. 예. 가능하다고 본 분은 43.8% 이렇게 되는 네. 거군요. 그래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재원 조달도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예, 예. 뭐 공감 여부는 모든 계층이 다 높았습니다. 근데 재원 조달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핵심 지지층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서 예. 정당 지지층 외에도 연령대 30, 40대는 또 재원 조달도 가능하다 이렇게 응답을 한 분들이 방법도 많았고요. 있다. 또 진보층이 또 두 가지 모두 긍정적으로 봤는데 예. 보수층과 또 중도층은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재원 조달 가능성 팽팽한 것으로 긍정과 부정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나머지 지역들 대전, 충청, 강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른바 동부벨트에서는 재원 조달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정적 예. 전망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문케어에 대한 공감 여부 76.6%가 지지한다. 취지 방향 맞다. 반면에 17.5%가 취지 방향 맞지 않다고 본다. 재원 조달 가능성에 있어서는 50.3%가 재원 조달이 좀 어려워 보인다. 43.8%는 재원 조달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될 거잖아요. 네. 되면서 어떤 식으로 추이가 변할지 이걸 나중에 한번 다시 우리가 여론조사 해보는 것으로 하고. 건강보험 혁신적인 이야기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그 18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와의 그 논쟁 중에 제 기억나는 것들이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으면 실천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뭐 치매라든지 이런 거 실제로 이제 복지 정책을 만들 때 박근혜 쪽이 민주당 걸 꽤 많이 베꼈어요. 이쪽이 10이면 우리는 20 줄게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복지를 다루는 싱크탱크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건강보험 하나로.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너무 보장이 되는 게 없으니까 보장해주는 걸 많이 하되 우리가 조금씩 더 건강보험료를 더 내자. 이게 걸자라고 보시면 되죠. 보장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보험이 필요해지고 그 사보험들로 인해서 이중으로 돈을 써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획기적으로 좀 계산하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문재인 후보하면 떠오르는 의료 관련한 복지 관련한 공약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그것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연도별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을 좀 알려주세요. 올해 10월부터 치매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요. 아동 입원 부담이 완화되고 난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틀니 부담이 경감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복부 초음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요. 약제 기준비 급여, 선별급여 적용 방안이 발표됩니다. 2018년에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 선택진료 폐지,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이 경감되고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 3인실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차적으로는 19년부터 22년까지 일부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신포괄 대상기관 확대 예정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저기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방송에서 다루실 테지만 예, 다루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간병 경험이 많아요. 가족들이 아픈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간병을 하면서 정말 불합리하고 좀 이상하다,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간병을 한 게 좀 시간이 꽤 돼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수한 바늘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바늘이 휘일 수 있는 부드러운 바늘이 있는데 그거는 보호자가 사와야 돼요. 그리고 성인용 기저귀 그것도 보호자가 사서 제공을 해야 되고 생리대도 여자분들 생리대도 보호자가 사서 제공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보호자가 직접 사서 제공해야 되는 게 중간중간에 많아요. 그리고 약도 무슨 종이를 줍니다. 이거 약국 가서 사오라고. 병원에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안 돼서. 그러면은 또 비싼 약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파는 약국도 없어.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서 막 사와서 줘달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건강보험 보장 범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각했던 건 간병이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족이 아프면 다른 가족이 밤새 지키면서 이렇게 심부름하고 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다 간호 영역으로 포함돼야 되는데 이 간호 인력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무심결에 그냥 은근슬쩍 문화적으로 어떤 가족 책임으로 넘기면서 간병을 또 하나의 어떤 노동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보장성 확대 이 내용 쭉 보면서 뭔가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이것을 좀 기대 안 했던 분들한테는 혁명적인 변화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큰 거죠. 저는 깜짝 놀란 게 비급여 항목이 약 3,800개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중에 이제 지금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022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요. 미용, 성형 관련한 의료 행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급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살짝 아깝긴 하네요. 성형도요. 예를 들어서 치료 목적이라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화상 같은 걸 통해 갖고 예. 얼굴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될 거로 보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정책들을 보면 뭐 오바마 케어, 트럼프 케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거를 한 10배는 넘어서는 문재인 케어라고 불러줘야 돼요. 지금 이미 그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예. 문재인 케어. 예, 문재인 케어라고 불러줘야 되고 이것은 정말 트럼프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일주일 동안 좀 사사를 받고 가야 돼요. 미국 애들도 좀 이거 배워야 되고요. 이 복지 국가로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카테고리거든요. 의료비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국민들이 아플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이번에 나온 발표들 중에서 병원실이 보통 급여가 6인실 뭐 이런 4인실 이런 데에만 한정돼 있었잖아요. 2인실이나 3인실까지도 이제 급여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사적인 공간이 좀 필요한 환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급여 때문에 여러 명이 쓰는 병실만 써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 1인실까지는 적용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럼 누구나 다 1인실 들어가려고 하지. 이제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1인실을 제공해 주겠다. 건강보험 내에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이런 산모, 아이를 낳은 산모 같은 경우에 사실은 6인실 막 이런 데서 있으면 맞아요. 인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산모를 그동안
가족들이 가서 케어를 하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가서 케어를 하거나 언니나 여동생이 케어를 했잖아요. 아기를 낳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남자들이 케어를 하는 게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인권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산모라든지 또 우리 가습기 피해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1인실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해서 일부는 1인실을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정책 발표고요. 네, 앞으로 저희들이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의료보험 급여를 불법적으로 타냈다는 어떤 그런 비리에 대한 기사나 안 그러면은 의료보험 보장 영역이 확대되면서 간호 인력이 부족해져서 갑자기 그 의료 수요가 이렇게 급증을 한 바람에 그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라든지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현재의 의료 현실이 더 열악해졌다라는 투의 기사들이 막 이게 넘쳐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사보험 시장을 축소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항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꼭 이런 기사 뒤에 보수신 분들이 그런데 재원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진다는 계산 하에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조세저항을 위해서 이렇게 또 다른 프레임 하나 뒤에 더 씌우는 거예요. 국가의 궁극적인 방향은 국민들이 잘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건 이런 거 있어요. 건강보험 하나로가 이제 제가 그 방송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들도 부담이 조금 늘어나기는 해요. 예전에 그때 대선 때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연간 건강보험료 100만 원이면 모든 걸 다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원래는. 그러니까 딱 그 상한선을 정해놓고 암이든 뭐든 우리가 제일 아이러니한 게 그거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병이 암인데 암보험 따로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더 획기적인 것도 있다면서요.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인 병상을 현재 23,460개에서 2022년까지 10만 개로 확대해서 환자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도 덜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의 경우에는 사회적 요구가 높을 경우에 한해 급여화해서 환자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90% 수준으로 낮춰줄 계획입니다. 예. 간병 서비스가 현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거든요. 실제로 이제 아들,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꼭 안 가더라도 아이들 케어에 뭐는 해갖고 손이 부족하시잖아요.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간병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을 쓰는데 이걸로 없애겠다는 거죠. 간병인이 아예 제공되는 병상. 사실 그 환자 옆에 간병인 침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간병인이 지금 거의 24시간 케어하면서 누군가 하나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가족이 힘들어지는 게 급속화되는 거거든요. 누구 하나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해서 간병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병원에 장기간 이제 간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말 천태만상을 볼 수가 있는데 병원 안에서만 떠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60년 부모는 있어도 6개월 자식이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간병한다는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돼. 다 고생하게 되거든요. 누군가 한 명이 덤탱이 쓰게 되는 거고, 덤탱이 쓰는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고, 그 취약해진 경제력을 보상하다 보면 가족 전체가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간병인으로 대체하다 보면은 또 똑같은 비용이 나가게 되고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이번에 문재인 케어 이거를 발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박근혜라고 다르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 그거잖아요. 제가 문재인 후보 18대 후보 때 반해버린 거. 우리도 좀 더 겁시다. 기초연금. 문재인 후보가 반대했다잖아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재원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가 그거를 낼름 받아 처먹어가지고 민주당 안이 15만 원인가 뭐 그랬다고 그랬죠. 거기에 5만 원 더 해갖고 20만 원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 해놓고는 결국에는 온갖 거짓말로 이렇게 연금하고 연동시켜가지고 연금 20만 원 받는 분들은 아예 못 받게 만드는. 윗돌 빼서 아랫돌 개고 그런 방식으로. 근데 이 약속 지키려고 특히 치매부터 본인의 제1 공약부터 지키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들 중에 복지 관련한 공약들 중에 이 의료 관련한 공약이 가장 디테일하고 섬세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복지국가의 시작이 이 의료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른 지금 현재 이게 확정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신문들이나 매체들의 재원에 관련돼 있는 물음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기사를 읽지 마십시오. 딴지 걸려밖에 안 돼요.
전반적으로 보면. 재원 마련에 대한 팁은 잠깐만 좀 드리고 갈게요. 2022년까지 총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정부에서. 현재는 20조 원 정도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으로 적립이 돼 있어요.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10조 6천억 원은 그러면 국민들이 더 내란 얘기냐.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기사들이.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이 소득을 더 높이게 해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거기에 뒷받침돼서 따라 나왔던 것이 그 시급 1만 원 이런 문제들, 이런 정책들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될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원천 징수가 되는 4대 보험료 징수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 안에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가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돈이 없어서 못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보험 공단의 흑자 자체가 사실 좀 그 아이러니 같은 거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은 항상 그 적자 상태로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자 문제가 어느 정도로 해소가 되면 재원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문재인 케어 기대가 엄청 되고 진정한 의미의 복지는요. 특히 의료가 필요 없는 게 복지예요. 그만큼 건강해지면 되는 거거든. 국민들이 병이 안 걸리도록. 지금 흑자가 쌓였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는 내지만 병원에 거의 안 가는 것들이 쌓여진 거잖아요. 그런 거 관점에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는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에 어떤 단적인 면을 하나 보여준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감하게 정파적 갈등이 수반되는 정치 뉴스에만 굉장히 몰입하지만 이거 굉장한 어떤 혁명적인 상황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식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면 됩니다. 트럼프가 지금 오바마 케어 없애려다가 지금 못 없앴잖아요. 방향성은 결국은 그런 거고 미국이 우리를 지금 발끝만치도 못 알아보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복지에 대한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